전립선암 수술 혹은 전립선암 치료 이후에 요실금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신다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립선암 수술 이후 재활을 진행하고 있는 매일건강 재활운동센터로 연락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전립선암과 관련되어져서 관심이 많으신 분일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립선암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은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발병이 급증하는 만큼 그에 대한 오해 또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암에 대한 오해와 미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전립선암은 노인에게서만 생긴다 입니다. 전립선암의 발병은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급증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전립선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렇기에 나이가 많고 오래 살수록 전립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한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의 65%가 65세 이상의 비교적 고령의 나이에서 진단을 받고 진단받은 사람의 35%는 그보다 더 낮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서 진단을 받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립선암은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비교적 젊은 중장년층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에 특히 전립선암과 관련되어져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40세부터 전립선암과 관련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두 번째 오해는 전립선암은 지금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하다 입니다. 전립선암의 치료에는 대표적으로 능동적 감시, 방사선 치료, 수술, 호르몬 치료와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익숙한 것은 방사선 치료, 수술, 그리고 호르몬 치료이실 거예요. 그에 반해 능동적 감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능동적 감시란 위험도와 전이의 위험이 낮고 느리게 자라는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술이나 방사선, 호르몬 치료와 같은 치료들을 진행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암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검사를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치료를 진행하지 않은 채로 암들이 빠르게 자라지는 않는지 혹은 전이되지를 않는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방식인 거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와중에 암이 빠르게 자라나거나 전이되는 징후가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보통은 별다른 증상이 없거나 암 자체가 전립선에만 국소적으로 있는 경우 혹은 암 자체의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능동적 감시가 처방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나이가 너무 많거나 건강에 대한 다른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수술, 방사선, 호르몬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큰 경우에도 처방을 받기도 합니다. 능동적 감시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호르몬 치료 등으로 올 수 있는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근육량의 감소나 뼈 건강의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갑자기 암이 공격적으로 바뀐다라든가 혹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불안감 등으로 인한 단점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능동적 감시를 처방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평생 동안 더 이상 전립선암이 자라나지 않고 공격적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전립선암 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장 생명이 위급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전립선암에 걸린 것이 아니다 입니다. 전립선암으로 인한 증상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변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거나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려울 수가 있고 밤에 소변이 마려운 야간뇨가 증가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운 급박뇨 또한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여서 나올 수가 있고 발기와 관련되어져서 발기를 유지하거나 얻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보통 암 자체가 조금 더 진행된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초기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내가 비뇨기나 생식기에 대한 증상이 없다라고 해서 전립선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전립선암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증상들이 있더라도 전립선암이 아닐 수가 있죠. 앞서서 말씀드린 증상들은 전립선암뿐만이 아니라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으로 빠르게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전립선암에 걸리셨다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전립선암을 타겟하는 여러 치료들이 있고 이를 통해서 전립선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치료들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들은 아무래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립선암 수술
혹은 전립선암 치료 이후에 요실금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신다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립선암 수술 이후 재활을 진행하고 있는 매일건강 재활운동센터로 연락을 주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전립선암에 대한 오해와 미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